현대중공업이 담화문을 발표하고 직원들에게 고통분담을 호소했습니다. 인력 감축 내용은 빠졌지만 조선업계의 구조조정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군산 공장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폐기물 보관소의 일부 시설 설치를 면제하는 쪽으로 조례 제정을 추진해 특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새만금 방조제가 개통한 지 꼭 6년이 지났지만 제대로 된 관광 상품이 적어 관광객 수가 개통 때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육선 고지에 올라 정치권에서 주목받고 있는 전북 출신 정세균 의원의 앞으로 정치 행보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8시 뉴스입니다. 현대중공업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담화문을 발표하고 뼈를 깎는 고통 분담을 호소했는데요. 인력 감축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현대중공업 군산 공장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원희 기자입니다. 현대중공업 조선 관련 계열사들이 직원을 대상으로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선박 수주를 5척밖에 못해 일자리가 줄고 도크가 비는 것이 현실화됐다며 수주 절벽에 대응하기 위해 비용 절감 등 뼈를 깎는 고통 분담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현대중공업 군산공장은 정규직 750명과 사내 협력업체 3,700여 명 등 4,500여 명의 근로자들이 담화문 발표를 지켜봤습니다. 근로자들은 인력 감축에 대한 내용은 빠졌지만 정부의 구조조정이 현실화되면 고용 유지를 장담할 수 없다며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좀 나와봐야 될 것 같거든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담화문을 봤는데 아직까지 그걸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최근 회사 측에 3,000명 감원과 조직 통폐합 투진에 반대 입장을 밝혀 이번 담화문을 놓고 갈등의 여지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고통분담을 호소하는 담화문 발표에 이어 조선업계의 구조조정이 초입기에 들어가면서 근로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JTBC 뉴스 정원익입니다. 전라북도의 건설 폐기물 조례 제정 과정에서 특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폐기물 보관소의 일부 시설 설치를 면제하면 업체 수익은 커지겠지만 주민 건강이 위협받는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의 한 건설 폐기물 보관소입니다. 바닥은 제대로 포장되지 않았고 방진 덮개는 구멍난 곳이 많아 비산먼지가 흩날릴 우려가 큽니다. 정부는 지난 2013년 법률 개정을 통해 건설 폐기물 보관장소의 승인 조건을 강화했습니다. 보관장소를 감싸는 10m 이상의 방음벽과 침출수 방지를 위한 바닥 포장, 그리고 지붕덮개 시설을 의무화했습니다. 다만 바닥 포장과 지붕덮개 시설은 시도지사가 인정하면 갖추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 사항을 뒀습니다. 전라북도는 업체 부담을 고려해 바닥 포장과 지붕덮개를 면제하는 쪽으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예외 규정이 아니고 거기에 부합되는 방지시설을 설치함으로써 환경 오염이 없도록 추진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주민들과 환경단체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바닥 포장과 지붕덮개 설치가 빠지면 폐기물 비산먼지가 늘어나 환경이 오염되고 주민 건강이 위협받는다는 겁니다. 우리 주민들이 그간에 오랫동안 많은 피해를 입어왔는데 또 이것을 갖다가 정부에서 법규를 강화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갖다가 완화시킨다는 것은 잘못됐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겁니다. 전북의 건설 폐기물 중간 처리 업체 가운데 주거지역 1km 이내 업체는 12곳입니다. 바닥 포장과 지붕 덮개를 설치하지 않으면 비산먼지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폐기물 처리 업체는 비용 부담을 이유로 투자를 꺼리고 있습니다. 조례를 만들어 예외를 인정하면 폐기물 업체에게 유리하지만 주민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전라북도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JTBC 뉴스 김철우입니다. 새만금 방조제가 개통된 지 꼭 6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관광객을 끌어모으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도했는데 관광객 수가 오히려 개통 때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새만금에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를 가지고 만든 공연 작품인 아리울 스토리 2입니다.
공연 3년째를 맞아 스토리와 군무를 새롭게 단장했고 관객과 소통하는 광대라는 인물을 등장시켰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슬픔이나 사랑에 대한 어떤 깊은 정서를 느낄 수 있게 구성을 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공연을 보시고 이 새만금과 함께 즐기고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공연을 관람한 관광객은 17,000여 명입니다. 새만금에서 상시 운영하고 있는 관광 상품은 아리울 스토리가 유일합니다. 지난 2010년 방조제가 개통한 이후 마라톤 대회와 걷기 대회, 승마 대회 등을 열고 있지만 관심을 끌지 못하고 일회성 행사에 그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새만금을 찾는 관광객은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방조제가 개통할 당시 846만 명에 이르던 새만금 관광객은 지난해 433만 명까지 줄었습니다. 새만금 개발청과 농어촌공사, 전라북도는 새만금의 관광객을 끌어모으기 위해 뒤늦게 전단팀을 구성했습니다. 앞으로 새만금 상징 축제와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업무차 방문의 관광을 즐기는 이른바 불레저를 유치하기로 했습니다.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3개 시군을 연계한 관광 자원을 활용해서 관광 상품을 만든다든지. 하지만 새만금 관광 레지용지 개발과 생태 탐방로, 간척사 박물관 건설 등 주요 관광 사업이 늦어지고 있어서 관광객 끌어모으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JTBC 뉴스 송창용입니다. 새만금 산업단지 1,2공구의 관할이 군산시로 결정됨에 따라 새만금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의 재산권 행사가 오는 6월 이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북도는 공구별로 준공 검사를 마친 뒤 곧바로 지적 등록을 하면 1공구 입주 기업은 오는 6월부터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고 솔베이와 도레이 같은 2공구 입주 기업은 내년 12월 이후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김제시와 부안군이 새만금 1,2공구의 사전 의견 수렴 때 군산시 관할에 대해 큰 문제를 삼지 않아 기업 피해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삼양사와 일본 미쓰비시 화학의 합작 회사인 삼양 화인테크놀로지 군산 공장이 오늘 준공식을 갖고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삼양 화인테크놀로지 군산 공장에서는 화학 제품과 반도체 등을 생산할 때 불순물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 이온 교환 수지를 한 해 2만 톤씩 생산하게 됩니다. 이번 총선에서 6선 고지에 오른 전북 출신의 정세균 의원이 최근 정치권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정세균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당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세균 의원의 향후 정치 일정에 대해서 국회의장, 당권 또는 대선 출마 여러 가지 의견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향후 정치 행보 어떻게 좀 준비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어떤 자리에 오르는 것에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도민 여러분들께서 저를 이렇게 키워주셨는데 국가를 위해서 제가 무슨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소용이 되겠는가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골라서 정말 쓸모 있는 일 그쪽을 찾아서 나서볼 생각입니다. 네.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이 텃밭인 전북에서 2석만 얻는 참패를 당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이 이렇게 민심으로부터 멀어진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우선 도민 여러분들께서 더불어민주당의 회초리를 들어주신 점에 대해서 정말 자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좀 부끄럽기도 하고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과거에 분열하고 또 선거에 지고 정권 교체에도 실패하고 이렇게 부족하면서도 또 도민들을 위해서는 큰 일을 제대로 해내지 못한 부족함 이런 것들 때문에 도민들께서 회초리를 드셨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환골탈태라고 하는 말이 정말 실천되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만 다시 도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전북 도민들의 마음을 다시 얻어야 될 텐데요. 더불어민주당이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첫째는 소통을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도민 여러분들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첫째.
그리고 듣는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서 그 일을 성과 있게 해내는 능력 있는 정당이 되어야 되고, 또 하나 매우 중요한 것은 도민 여러분들께서는 이 더불어민주당에게 정권을 교체할 능력, 수권 능력을 갖춰라라고 명령하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2017년에는 국민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수권 능력을 갖추는 그런 노력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세균 의원은 전북 진안 출신이기 때문에 네. 전북 발전의 어떤 역할을 기대하는 전북 도민들이 많이 계십니다. 네.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제가 우리 전북에서 4선을 하고 지금 이제 서울에 가서 재선을 했는데 저를 키워주신 것이 전북 도민들 아니십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전라북도에서 10명의 국회의원이 탄생을 했는데 저를 11번째 국회의원이다, 전라북도 출신 의원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저는 그런 높은 책임의식을 가지고 우리 도민들을 잘 섬기고 또 저를 키워주신 전북을 위해서 제가 해야 될 역할을 꼭 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0대 총선에 출마했다 낙마한 이한수 전 익산시장의 구속 여부가 오늘 밤 결정됩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한수 전 익산시장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를 마치고 영장 발부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전 시장은 지난 2월 전북 모 일간지 기자와 익산 주간지 대표 등 2명에게 해외여행 경비로 $500가량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소외계층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는 봉사자들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농촌 주민들을 위해 재능 나눔을 실천하는 봉사자들을 김진영 기자가 만났습니다. 흥겨운 각설이 타령이 좁은 경로당을 뜨겁게 달굽니다. 빠른 가락에 농촌 주민들도 흥이 난 듯 어깨를 들썩입니다. 동량을 나가는 각설이 패들의 왕타령에서 공연 분위기가 한껏 무르익습니다. 공연을 보러 가려면 남원까지 가야 되고 전주까지 가야 되는데 이렇게 공연을 해주는데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그럽니다. 진짜 기분 좋습니다. 우리. 농촌의 특성 때문에 문화생활을 즐기기가 쉽지 않은 주민들을 위해 문화예술인들이 직접 찾아가는 재능 나눔을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무대는 없지만 문화에 대한 갈증이 큰 주민들의 반응에 봉사자들은 절로 신이 납니다. 받아들이는 어르신들이 너무 행복해 하시니까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도 앞으로 더 그래서 더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열심히 한번 어르신들을 모셔보고자 합니다. 남원의 문화예술인을 비롯해 대학생과 상인 등 500여 명이 농촌 재능 나눔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공연뿐만 아니라 미용과 건강체조, 놀이마당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들의 재능을 나누고 있습니다. 양로원이나 경로당이나 이렇게 다닐 때요, 이렇게 즐거워하는 모습들을 보고 좀 더 노력해서 열심히 해가지고 더 많은 봉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죠. 다양한 계층의 재능 나눔이 침체된 농촌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전주시가 장애인 임산부를 특화 진료하는 병의원을 지정해 운영합니다. 전주시는 장애인 편의시설과 24시간 응급 분만실 등을 갖춰 산전 진찰과 분만에 불편이 없는 병의원 5곳과 장애인 임산부 특화 산부인과 지정 협약을 맺었습니다. 대형 영화관이 없는 농어촌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는 작은 영화관의 관람객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작은 영화관 관람객은 지난 2014년 26만 명에서 지난해 44만 9천 명으로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전북에서는 김제와 완주, 진안 등 9개 시군에서 작은 영화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6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 참가하는 국제심판과 코치가 무주 태권도원에서 합동훈련을 합니다. 세계 태권도 연맹은 다음 달 5일부터 8일까지 나흘 동안 무주 태권도원에서 국제심판 30명과 40여 개 나라의 코치가 참가하는 합동훈련 캠프가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참가자들은 훈련 캠프에서 경기 방식과 규칙, 채점 시스템 등을 익히게 됩니다. 벼 직파 재배를 확대하기 위한 시연회가 전북 혁신도시에 있는 국립식량과학원에서 열렸습니다. 국립식량과학원 연구 결과 직파 재배를 하면 이양 재배를 할 때와 비교해 상토와 육묘 상자 등이 들어가지 않아 생산비가 22.8% 절감되고 노동 시간을 35%까지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JTBC 전조방송의 4월 시청자위원회가 오늘 열렸습니다. 시청자위원들은 JTBC의 20대 총선 후보자 토론회가 공정하고 짜임새 있는 진행으로 유권자들에게 후보자를 검증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시청자위원들은 이번 토론회 과정에서 후보자들 사이에 지나친 상호 비방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개선책을 주문하고 앞으로 당선인들의 공약을 검증하는 역할을 충실히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오늘 오전 8시 반쯤 군산시 옥도면 단동교 아래 해상에서 50살 강모 씨의 7.9톤급 어선이 3.2톤급 낚시 어선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40살 한모 씨 등 낚시객 2명이 바다로 떨어졌지만 곧바로 구조돼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산해경은 선장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북은 오늘 무조와 완주 28.1도, 전주 25.8도 등 초여름 날씨를 보였습니다. 내일 새벽부터는 비가 내리기 시작해 모레 새벽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10에서 30mm입니다. 비가 오면서 안개가 끼는 곳이 있는 만큼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0도에서 13도, 낮 최고기온은 15도에서 17도에 머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모레 비가 그친 뒤에는 다시 기온이 올라 평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